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개 하고요. 플리커 타이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변환 명령, 요게, 어, 우리 그 전자시계를 데이터 변환 BCD를 통해 가지고 출력을 하는, 부분 때문에 BCD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만 살펴보고,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대비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플리커 타이머는 지난번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어, 타이머를 이용한, 뭐였죠? 타이머를 이용한, 어, 회로가 있었죠? 순차회로에서, 이 부분이, 플리커 타이머 부분이었죠. 이 부분. 이게 지금, 그, 지난 시간에 했던 회로도 보시면,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좀 다른 점이 여기가, 일단,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T0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 부분만 조금 차이가 나지. 이걸 하면 좀 이상하네. 예. 이 부분만 좀 차이가 나지. 다 똑같은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플리커 타이머의,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M0가 켜졌을 때, T0가 B 접점이니까, 여기가 여자가 되고, 1초 돼 있는데, 1초 후에 여기가 켜지고, 여기가 켜지면 T1이 여자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T1 초후에 동작하겠죠? T1 접점이. 그래서 플러스 1초. 여기 1초 플러스 1초 해가지고 2초 후에 얘가 동작하겠죠. 동작하면 꺼지게 되고, 꺼지면 여기도 소자되고, 소자되면 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도 꺼지게 되죠. 꺼져서 다시 붙어요, 바로. 그러니까 꺼지자마자 다시 바로 붙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2초 후에 계속 이제, 뭡니까? 계속 이제 T0가 여자가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T0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T0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1초 처음에 T0 동작하려면 여기가 꺼졌다가 여자 되고 1초 후에 켜지겠죠? 1초 후에 켜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1초 후에는 꺼지면서 여자가 되니까 1초 후에 켜지고, 1초 후에 꺼지고, 1초 후에 켜지고, 1초 후에 꺼지는.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앞에 회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회로에서는 여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시간을 계측하는 타이머로 활용했습니다. 여기 5 해가지고, 5 해서 0.5초, 0.5초 해가지고, 1초마다 개수하는 이런, 뭡니까? 1초마다 개수하는 카운터를 활용했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걸로 해야겠다. 네. 이 회로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회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변환 명령 BCD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BCD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바이너리 코디드 디시말이라고 해서 10진수를 갖다가, 16진수, 이 BCD라는 건 사실은 16진수를 이야기합니다. 16진수. 16진수를 이야기하는데, 요게 이제 10진수의 형태를 가진, 16진수가 돼요. 10진수 모양을 가진, 십육진수. 실제로 이제 16진수긴 한데, 표현은 10진수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을, 동작을 한번 시켜보면, SM400이라는 게 이제 그 특수 릴레이죠. 항상 온 되는, 특수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move는 이제 그 복사 명령이죠. 복사. 그래서 K35. K라고 하는 거는 10진수를 나타내고 10진수 35를 D0 데이터 리지스터 D0에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D0 값은 35가 되는 거죠. 저장이. 35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덧붙여서 move 해가지고 K13 10진수 13을 D1에다가 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D1 값은 13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바로 여기도 항상 on 상태가 되기 때문에 on 된 상태에서 BCD 하게 되면 D0 여기 D0 주소에 있는 값 35라는 값을 BCD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옮겨라 이 말인데 이거 중간고사에 혹시 이거 나왔었나요? K2Y30 같은 거 나왔었나요? 예? 안 나왔어요? 요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무튼 그 중간고사 전에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 BCD 값을 여기다가 이제 Y30이라는 출력에다 옮기게 되는데 여기 K2하고 Y30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쭉 있는데 K1 Y30 있고 K2 Y30 K2 Y38 K3 Y30 K4 Y30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K라고 하는 게 K라는 건 10진수죠. 10진수인데 여기 뒤에 있는 이 숫자는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자릿수. 한 자릿수를 Y30에다가 표시를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Y30의 한 자릿수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Y30부터 우리가 10진수로 한 자릿수를 의미하는데 10진수 한 자릿수는 보통 이제 비트로 따지면 2진수로 하면 4자리가 돼요. 0000 0001 0002 0002가 아니라 00 10 10 0011 그 다음에 100 이렇게 가죠. 여기가 0이고 1이고 2, 3, 4 이렇게 되는데 쭉 해서 1111이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1111이면 8, 9, 15죠? 8, 4, 2, 1, 1이니까 여기가 1, 2, 4, 8 하면 8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1 하면 15가 되죠. 15는 우리가 한 자릿수로 나타낼 때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진수는 이 F까지 안 가고 9가 되는 게 1001 1001이 9가 되죠. 1010 하면 10이 되는데 이 10은 A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0000부터 1001까지 해가지고 10진수 숫자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수 4자리가 10진수 한 자리에 대응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잘못 적었네. 맞아. 그 4자리니까 30부터 4자리 하면 30, 31, 32, 33 이렇게 해서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31, 32, 33 이렇게 되죠. 그래서 30부터 33까지 4비트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K1, Y30 하면 Y30부터 Y33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K2, Y30 하면 두 자릿수를 10진수 두 자릿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Y30부터 두 자릿수 하면 Y30부터 Y37까지 Y33까지가 한 자리, 그 다음에 여기부터 Y32, 33, 33이고 34, 35, 36,
37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10진수로 두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도 0000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0000부터 해가지고 10진수까지 표시하려면 1001까지 해서 9까지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4비트짜리 두 자리를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Y30 게이트는. 그래서 주소를 나타내면 Y30부터 Y37까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숫자는 Y30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시작하는 자리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K2, Y38 이렇게 적어주면 Y38부터 해서 10진수 두 자리니까 이진수로 하면 8자리가 되죠. 38, 39, 그 다음에 3A, 3B, 3C, 3D, 3E, 3F 이렇게 해서 8자리 그러니까 4비트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시할 때 요거 K하고 Y 뭐 입력도 쓸 수가 있어요. 입력은 X 입력을 쓸 수 있고 지금 출력 Y를 써가지고 K2Y38 하면 Y38부터 Y3F까지 자릿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K3이 들어가면 이제 세 자릿수, 그 다음에 K4가 들어가면 네 자릿수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BCD를 해서 BCD 출력계 그 출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 시계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런 그 방식의 표현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 일단 D0에 10진수 35를 저장하고 D1에 10진수 13을 저장하는 거 이렇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BCD로 D0 값을 BCD로 바꿔가지고 Y30부터 여기 K2니까 Y30부터 Y37까지 이 자릿수, 그러니까 10진수 두 자릿수에다가 얘를 16진수로 바꿔서 BCD로 바꾸라는 거죠. BCD인데 BCD는 이제 10진수를 표현을 하지만 그 16진수입니다. 그래서 16진수로 바꿔가지고 여기다 넣어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명령은 뭐냐 하면 BCD D1이라고 하는 저장된 값, 아까 13이 저장되어 있었죠. 데이터 레지스트 D1에 저장된 13을 16진수로 바꿔가지고 BCD라고 하는 일종의 16진수인 BCD로 바꿔서 여기다가 K2Y38이니까 Y38부터 Y3F까지 두 자리에다가 저장시켜라 이 말입니다.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난 학기에도 한번 했었죠. 이번 학기에는 제가 이거 좀 뺏는 것 같기도 한데 앞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복습할 때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면 출력 결과가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어디 갔나? 여기 출력 결과는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53이라는 값, 여기 53은 이제 10진수로 표시하니까 53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19도 10진수로 표시하니까 19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잘 보면 너무 숫자가 커가지고 지금 좀 애매한데 좀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에 페이지 가서 53, 19 돼 있죠. 53, 19가 되어 있는데 어디 갔나? 자, 요 값. D0에는 지금 35가 들어가 있고 D1에는 13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를 확인하려면 온라인에서 모니터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 일괄 모니터 선택해서 여기다가 D0 치면 D0부터 쭉 데이터 레지스터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D0, D1에만 값을 넣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D2 이렇게 쭉 나가 있을 겁니다. 그건 다 0으로 되어 있을 거고, D0, D1 값은 우리가 저장한 35, 13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Y30을 치게 되면, 지금 Y30부터 쭉, 그, 출력의 출력 뭡니까? 비트 값을 이렇게 이제, 16개 단위로 묶어가지고 쭉 표시를 하고 있는데, Y3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여기가 Y30이고, 여기가 Y31이죠. 31, Y32, 쭉 이렇게 해서 여기가 Y3F가 돼요. 요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Y30부터 아까 Y3, 뒷자리 Y30부터 Y37까지 여기에 아까 35를 뭘로 바꿨죠? 35를 BCD로 바꾼 걸 갖다가 여기다가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13을 BCD로 바꾼 거는 여기다 저장했어요. 13을 BCD로 바꿔가지고 Y38부터 Y3F까지 저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BCD 값이 요 값하고 같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D0에는 0000, 0000, 0010, 0011 여기가 이제 10진수로 하면 35죠. 여기는 이제 D1 값은 앞에 000이고 뒤에 1101이 있는데 얘가 10진수로 바꾸니까 13이에요. 이게 10진수입니다. 그러면 35를 BCD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BCD 변환 방법이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BCD를 변환하는 방법인데, 여기 10진수에다가 H를 붙여주면 16진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35를 BCD로 바꿔주면 35H가 돼요. 35H. 그 다음에 13을 BCD로 바꿔주면 13H. 그러니까 16진수인 35H. 요건 16진수라는 뜻이죠. 16진수로 35. 이게 16진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3도 여기 13이 되는데 이게 10진수가 아니라 16진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35H 여기서 보면 이제 16진수의 4 뭐가 되는데 이 한 자리가 16진수 한 자리가 4비트입니다. 4비트. 여기 5도 한 자리, 5 한 자리가 4비트가 되고 3도 한 자리가 4비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비트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비트를 8비트를 이렇게 두 개를 나눠 가지고 5는 여기다가 5 값을 넣어주고 앞에다가 3 값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5 값은 이진수로 바꿔주면 5를 이진수로 바꿔주면 어떻게 해요? 1, 2, 4, 8 해서 010이라면 5가 되죠. 이진수 0101은 10진수로 5가 돼요. 그 다음에 이진수 0011 하면 10진수로 3이 되죠. 0011이 10진수로 3입니다. 좀 어렵나? 네, 원래 이제 그 PLC를 하려면 이 정도는 사실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16진수. 그래서 여기도 이제, 네 자릿수, 비트 네 자릿수인데, 첫 번째 자릿수가 1이고, 두 번째 자리가, 2가 되고, 세 번째가 4가 되고, 네 번째 8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8하고 4는 00이고, 2하고 1이 11이니까, 2 플러스 1 해서 여기 3이죠. 여기는 4 플러스 1 해서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자리를 0011, 0101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5를 BCD로 변환해주면 이 값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을 BCD로 바꿔줬다. 13을 BCD로 바꿔주면 13H가 되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앞자리에 1을 넣어주고
뒷자리에 3을 넣어주면 됩니다. 뒷자리에 3을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1은 000이라면 1이 되죠. 3은 0011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두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0001, 001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뒤에 있는 이 자리 35라고 H라고 된 걸 아까 우리가 여기서 BCD K35 이 값을 K2Y30이라고 되어 있죠. Y30부터 Y37까지 넣으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 여기에 들어가요. Y30부터 37까지 여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0011 0101이 여기 들어가죠. 0011 0101 들어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CD K13을 K2Y38 Y38부터 3F까지 주소에다 넣으라고 했으니까 13을 그 16진수 BCD로 바꾼 거, 요 값이죠. 0001, 0011. 이 값이 38부터 3F까지 들어갑니다. 요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보시면 0001, 0011. 이게 0001, 001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10진수로 바꿔주니까 4917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앞에서 여기 K2, Y30, 요 값은 53이 되고, 요 값은 19가 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10진수로 했을 때, 이 값은 10진수로 하면, 얼마였죠? 53이 될 거고, 요 값은 10진수로 하면, 19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요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하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면 뭐 쭉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19 한번 계산해 볼까요? 19로 되어 있는 거. 여기가 1자리고, 여기가 2자리고, 여기가 4, 여기가 8자리, 그 다음에 여기 16자리죠. 16자리가 1이고, 그 다음에 2자리가 1이고, 1자리가 1이니까 16 플러스 2 플러스 1 하니까 19가 되죠. 그래서 10진수로 하면 19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는 김에 여기는 32, 그 다음에 16, 8, 4, 2, 1 이렇게 되는데 32하고 16이 1이 되니까 두 개 더해주고, 그러면 48이 되죠. 48이 되고 여기다가 4를 더해주니까 52가 되고 1을 더해주니까 53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자리수는 10진수라니까 53이 되더라 해서 앞에서 이렇게 53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BCD로 변환할 때, BCD로 변환할 때, 어떤 식으로 BCD로 변환해 주는지,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35를 BCD로 바꿔서, 35를 BCD로 변환했을 때, 요 자리에 숫자가 뭐가 들어가느냐, 네 자리 숫자 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요걸 이제 문제를 냈을 때는, 앞에 네 자리를 3 해주고, 0011 해주면 3이 되고, 뒤에 네 자리는 5를 해주면 되죠. 0101 해주면 되죠. 뭐, 다른 숫자를 뭐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크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28을 한번 해볼까요? 28을 BCD로 해서 여기 자리수에다가 바꿔줬을 때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 이제 요게 시험 문제 만약 나왔다. 그러면 앞에 자리를 2를 가지고 해주면 되죠. 0010 하면 되죠. 8은 어떻게 됩니까? 8은 1, 2, 4, 8 이렇게 했을 때 1000 하면 되네요. 1000 하면 8이 됩니다. 그래서
0010, 1000 이렇게 하면 되죠. 네, BCD 제가 뭐 좀 설명이 좀 되게 길었었는데 10진수를 BCD 변환해서 여기 저장시키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읽을 때도 우리가 BCD 출력기 같은 경우는 우리 BCD를 읽기 때문에 이 값을 하나 읽어서 숫자 그러니까 여기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 값을 읽어서 여기 숫자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8을 표시하죠. 그래서 28을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10진수 28을 갖다가 BCD에 표시를 하니까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28이 그대로 표시가 되죠. 10진수 28을 BCD 출력기에다가 표시를 하니까 28이라는 값이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10진수 값하고 똑같은 게 출력이 되는데 이런 변환 과정을 거쳐서 이게 출력이 된다. 라는 게 조금 이제 뭐랄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사람은 이제 이걸 그대로 10진수를 읽어가지고 여기도 28이라는 10진수고 여기도 28이라는 10진수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실제 BCD 입력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10진수가 아니라 16진수 표식이에요. 16진수 표시기가 되는데 여기다가 이 값을 우리가 16진수화 시켜서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BCD 그 16진수화 시킨 게 이제 16진수로 바꾼 게 아니라 BCD로 해서 변환을 통해서 바꾼 거죠. 그래서 BCD 변환 방법 10진수에다가 H를 붙여서 그냥 16진수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BCD 변환 방법입니다.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설명이.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하려고 한 게 뭐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짰던 거 있죠. 이 프로그램.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를 하는데 이게 어제인가요? 그제죠. 그제 했던 프로그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제 저희가 짰던 전자시계 프로그램이에요. 자, 얘를 요 방법을 통해서 D0가 지금 뭡니까? D0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 D0 들어가 있는 게 초가 들어가 있죠. 초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D1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D0 값 초를 K2, Y30 그러니까 뒷자리 두 개 Y30부터 Y37까지가 뒤에 두 자리 수에다가 BC로 바꿔서 표시해라. 네. 그러니까 여기는 초를 표시하죠. 여기서는 초를 표시할 거고 그 다음에 D1은 앞에 K2부터 K38 K2 Y38이니까 Y38부터 Y33F까지 되어 있는 여기 앞에 두 자리에다가 분을 BCD로 바꿔서 표시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뒤에 두 자리는 초를 표시하고 앞에 두 자리는 분을 표시해요. 이거 지금 프로그램 안 가지고 있죠? 그제 짰던 거 안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다시 짜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짠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거 이거 제가 짜가지고 여기만 좀 추가를 시켰습니다. 짜가지고 지금 계속 켜놓고 갔었더니 지금 28, 30일 한 12시간 넘게 지나가지고 좀 이게 바뀌어져 있는데 요걸 온라인 해가지고 PLC 쓰기 해서 지금 요걸 보여줘야 되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좀 그러네요. 카메라가 있으면 좋은데 카메라 치워가지고 없어져서 조금 그러네. 자, X0를 누르면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 저 T0를 T1으로 바꿔줬습니다. 여기 1초마다 카운트하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내려서 보시면은
y, 어디였나? 10진수로 표시가 되니까 37이라는 값이 나오네. 뭘 보여줘야 되나? 여기 10진수로는 이제 이런 값이 표시가 되게 되는데, 지금 37이라는 값이 나오면, 지금 여기에 41이라는 값이 나와요. 사인을 찍어서 보여줘야 되나? 어떤 걸 보여주지? 아쉽네. 카메라를 못 보여줘가지고. 지금 1분 3초, 1분 4초, 1분 5초 됐거든요. 네, 궁금하신 분은 앞에 와서 보시면 돼요. 별로 궁금해하는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 표시는 이제 16진수로 지금 10진수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여기 35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를 16진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보기에서. 어떻게 바꿨지? 표시 방법 바꿔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어, 그래서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 일괄 여기서 이제 뭐 확인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Y302 지금 이렇게 16진수로 해서 우리 BCD로 해가지고 표시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10진수로 47이라는 값이 10진수라면 이제 85 이렇게 되는 57은 87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 5, 6, 7, 8, 9, 10이 될 때 여기는 16이 되는 거죠. 10이 되었기 때문에 16진수이기 때문에 16진수에 그 숫자가 하나 올라갔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에 또 아마 이게 좀 범위가 포함되니까 BCD 변환 명령 여기 됐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렇게 숫자 뭐 이진수 단위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또는 뭐라 해야 BCD 변환 방법 어떤 식으로 변환시킨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걸 그래서 시계를 BCD 출력기에 표시하기 하는 거 요거 하려고 지금 이 부분을 추가를 한 건데 좀 설명이 길어졌네요 되게.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할 건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기말고사 대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4분인데 06 프로그램 작성 5 PLC 실습 06 프로그램 작성 5 여기죠.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본적인 시퀀스 프로그래밍 우선 동작, 그 다음에 타이머 지원 동작, 순차, 그 다음에 타이머 카운터 이용한 전자시계 부분. 자, 이 부분이 일단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좀 늦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을 조금 추가를 시켜줬습니다. 얘랑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거 이거 추가 부분 플리커 타이머에다가 데이터 변환 명령 BCD
들어가는 부분 여기까지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정리한 내용. 예. 여기 기말고사 대비 정리는 오늘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중간고사 때에 들어갔던 범위 뒷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마스터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디바이스 코멘트,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내용 복습이라는 게 있었죠. 기본 내용 복습. 이건 이제 우리가 그 PLC 응용 실습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내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제 풀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나올 거다라는 차원으로 기본 내용 복습 아주 기본적인 거죠. 내부 사용자 디바이스, 뭐 비트, 워드, 중간고사 시험 문제도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타이머 기본 동작, 여자 코일 타이머 카운터 동작 비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레더 로직의 각부 명칭, 에러 발생 시 어떻게 하느냐. 내부 사용자 디바이스는 입력, 출력, 그 다음에 내부 릴레이, 그 다음에 특수 릴레이. 특수 릴레이 우리가 지금도 조금씩 쓰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골라가지고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부 사용자 디바이스 중에서, 워드 디바이스 오늘 했었죠. D0하고 D1에 아까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했었는데, 요 데이터 레지스터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 16비트까지만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더블 해가지고 16비트짜리 두 개를 합쳐가지고 더블로 숫자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뺐어요. 큰 숫자를 32,767 이상이 되는 좀 큰 숫자를 표현할 때는 사실은 더블을 써야 돼요. 더블을. 근데 이제 거기 부분은 좀 뺐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 고속 타이머 카운터.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타이머 기본 동작, 여자 코일하고 비교 좀 했었죠. 여자 코일과 타이머 비교. 눌렀을 때, 뗐을 때. 어디가 뭡니까, 리셋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들. 타이머는 되지만 카운터는 리셋이 안 되죠. 리셋이 안 되기 때문에 리셋 명령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레더 로직의 각부 롱 하고 스텝 명령어. 그 다음에 에러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에러가 좀 많이 발생해가지고 여러분들 에러 발생했을 때에 일단 메모리를 여기는 이제 통신 케이블 연결을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메모리를 포맷 해주는 거, 메모리 포맷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기본 내용 복습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자면 이제 마스터 컨트롤 같은 거 이제 약간 고급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마스터 컨트롤을 좀 알아야 될 거고, 글로벌 디바이스 코멘트라든지 스테이트먼트, 중간고사에도 제가 냈던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냈었는데 좀 중복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스터 컨트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 많이 틀렸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마스터 컨트롤 시작할 때는 MC를 가지고 시작하죠. MC. 그 다음에 여기 N0, M0 이렇게 해가지고 N0부터 N14까지가 네스트라고 해서 둥지를 의미하죠. 네스트는 둥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14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 15개죠. 14니까 15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뒤에 나오는 M0, 뭐 M1, M2 이런 것들은 이제 접점을 의미하는 거죠. 요 접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N0하고 접점을 하고 숫자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스터 컨트롤러 종료할 때는 MCR 이라고 했죠. MCR이라고 하는 거는 마스터
컨트롤러를 종료할 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여기 스위치하고 N0, M0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생성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독립적으로 계속 이제 이어서 사용할 때는 MC N2를 썼다. 만약에 N2하고 M0 썼다. 그러면 MCR에서 얘를 종료시키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다시 쓸 때는 똑같은 N2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동급순위는 독립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스트. 이제 하나의 마스터 컨트롤러가 그 다른 마스터 컨트롤러를 이제 안을 때, 네스팅 할 때, 내부에 들어갈 때는 우선순위에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낮은 거. 그러니까 숫자가 큰 게 우선순위가 낮죠. 우선순위 낮은 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기는 이제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을 때 안에 들어간 부분을 닫을 때는 우선순위 큰 거 하나만 닫아도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규칙들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글로벌 디바이스 커멘트는 어떻게 하느냐. 설명만 좀 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여기 있는 수동 자동 변환이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있으면 이 디바이스에 여기 밑에 적혀있는 이게 글로벌 디바이스 코멘트죠. 이게 코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는 여기 빈 공간 여기다가 스텝 번호 있는 데 있죠. 스텝 번호 있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스테이트먼트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팝업 창이 뜨게 되고 여기다가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데 스테이트먼트 입력은 항상 이제 이게 콜론이었나? 네, 콜론, 세미콜론 자꾸 헷갈리는데 얘를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입력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타이틀이라는 그 대괄호를 해주고 타이틀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게 그 메인 프로그램 저기 그 내비게이션 창에 보면 메인 프로그램 아래쪽에 이게 타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이 돼가지고 그 타이틀 부분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 타이틀 부분만 프로그램에 표시를 하게 되죠. 네,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게 여기 타이틀 기능이 되는데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여기 타이틀을 추가했을 때 없을 때하고 있을 때의 차이 이 부분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 내용 복습 쭉 아까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주관식에서 제가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계속 프로그래밍 작성하는 걸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래밍 작성 방법 해서 주관식으로 한 2문제 정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기본이 되는 부분하고 뭐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 좀 안 내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이 되는 부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거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마치고 남는 시간은 자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작성 예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걸 좀 넣었습니다. 일단 이건 뭐냐면 인터럭입니다. 인터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낼 수가 있죠. 아래 조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해놓고 여기다 아래다 조건을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입력은 x0, x1, 출력은 y20, y21 이렇게 출력을 주고 x0 입력에 의해서 m0를 여자시키고 x1 입력에 의해서 m1을 여자시켜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조건이 더 들어가는데 x0하고 x1을 인터럭 해주라 라는 거고 여기 마지막 두 개는 m0를 y20 출력에 연결하고 m1을 y21 출력에 연결하시오 이런 부분이죠. 입력 부분이 x0, x1인데 이게 x0에 의해서 m0가 여자된다 라는 거는 여기다가 x0 넣어가지고 쭉 가서 m0 넣어주면 되죠. m0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유지가 돼야 되니까 자기유지 m0 여기 자기유지 아주 간단한 회로입니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x1은 m1이니까 x1 버튼 눌렀을 때는 여기 m1에다가 연결시켜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고 자기유지 아주 기본적인 회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인터럭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B 접점에서 상대방 인터럭 넣어주면 되죠. 여기가 ON 조건 들어가고 여기 OFF 조건 아주 기본적인 ON하고 OFF 조건 넣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M0는 그러니까 내부 릴레이이기 때문에 이 내부 릴레이를 출력에다 연결시켜라 이 말이니까 M0를 그대로 Y20 출력에 연결시켜주고 M1을 그대로 Y21 출력에 연결시켜주면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거죠. 이거 좀 너무 쉽죠? 이 프로그램.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닌가? 네. 우리 시퀀스 회로의 기본이 이거 아닙니까? 뭐 버튼 하나 들어가고 오프 조건 하나 들어가고 여기 출력 들어가고 X0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자기유지 이게 기본이죠. 이 기본 그냥 이 기본 회로를 몇 개 한 두 개 그냥 연결한 거에 불과하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프로그램을 좀 짰으니까 바로 출력을 바로 연결하지 말고 내부 릴레이 써가지고 여기를 내부 릴레이 쓰고 마지막에 가서 이 릴레이를 외부 출력에 연결하는 이렇게 분리시켜주면 프로그램을 나중에 그 해석한다고 하나 독해할 때 가독성이 좀 좋아진다는 거죠. 여기 출력 부분은 쭉 모아서 출력 부분 놔뒀기 때문에 출력 부분만 보고 이 출력은 얘가 M0가 Y20 출력을 담당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차원으로 좀 분리시킨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회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배웠던 우선순위 뭐였죠? 순차회로 우선 동작 순차회로였죠. 네, 그 부분을 그 프로그램 작성한 겁니다.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아래 조건에 맞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왔다 그러면 입력을 x0, x1, x2 세 개를 쓰고 그 다음에 입력 2 여기는 x3는 전체 종료하는 입력 버튼 전체 종료하는 거 여기다 다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전체 종료 버튼 그 다음에 출력은 y20, 21, 22 해서 세 개 단위가 좀 필요한데 여기서 조건을 어떤 조건을 주냐면 x0, x1, x2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력을 넣어주게 되면 y20, y21, y22가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회로 이렇게 되죠. 네. 점등되면서 꺼지는 부분은 빼뒀죠. 그래서 우리 그 순차 동작 우선 동작 순차회로
예, 그 회로하고 거의 같은 회로입니다. 그래서 X0 버튼 누르면 얘가 Y20 켜지고 자기 유지되고, X1 누르면 Y21 켜지고 자기 유지가 되는데, X1 눌렀을 때는 순차 회로기 때문에 여기 조건이 하나 들어가야 되죠. X1은 반드시 Y20이 켜져 있을 때, 얘가 켜져 있을 때만, 그러니까 얘가 켜져 있을 때만 동작할 수 있도록 이 조건 넣어주는 거죠. 우선 조건. on에다가 버튼 on 조건에 우선 조건 하나 추가시켜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X2를 누르면 여기가 Y22가 여자되고 자기 유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켜져 있을 때만 동작해야 되니까 우선 조건 하나 추가되는 거죠. 중간고사에 나왔었나? 안 나왔던 것 같긴 하고. 아무튼 이런 이제 간단한 회로 정도는 좀 여러분이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한 문제 정도 주관식으로 좀 낼까 생각하고요. 안 낼 수도 있지만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어, 일단은 좀 낼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제가 문제를 못 냈거든요. 예, 오늘 하고 내일 좀 시간 내 가지고 문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이번 학기에 계속 했던 내용이 타임 차트를 보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죠. 여기도 한 문제 정도 낼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 좀 내고 싶진 않고, 마이크 끄고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아래 타임 차트를 보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이제 되어 있죠. X0가 지금 입력, 여기 ON 시켜주는 버튼이 되는 거고, X1이 OFF 시켜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X0를 눌러주니까 여기 Y20 켜지죠. 그 다음에 T0 3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Y20하고 T0도 같이 켜주는 거죠. Y20이랑 T0를 동시에 여자를 시켜주는 거고, 두 개를 동시에 여자 시켜주는 겁니다. 이건 많이 해봤죠. 이렇게 T0가 딱 들어가 있으면 Y20하고 T0 동시에 여자 된다. 그래서 여기 Y0하고 T0 동시에 들어가죠. 이렇게 그냥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0가 3초가 동작됐다. T0 3초 동작했을 때 T0가 동작을 하게 되면 그 T0에 의해서 뭐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Y21이 꺼지고 Y22가 켜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T0 Y20이 꺼지죠. Y20 꺼지고 소자, Y22 소자. 사실은 Y21은 그림 잘 보시면은 Y21은 Y22하고 반대로 되어 있어요. 얘는 그래서 Y22를 일단 먼저 해주고 구현해주고, Y21은 그 반대를 구현해주면 되겠죠. 일단 그래서 요거 한 문제 정도 낼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이제 구현하는 부분, X0 누르면 M0 여자 되고, M0 자기 유지되고, X1 버튼 누르면 전체 꺼지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M0가 동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여기 버튼 누를 때, 버튼 누르면 M0 동작하죠. M0가 동작하면서 여기를 Y20 하고 T0 여자 시켜주죠. M0 동작하면서 Y20하고 T0 여자 시켜주고, T0는 지금 3초니까 T0K30 이걸 넣어주시면 되고, Y20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3초 후에 T0가 동작하면 뭘 꺼주냐면 Y20 꺼주죠. Y20을 꺼주니까 이 버튼, B 접점 버튼이 Y20 꺼주는 데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거냐, 여기에 들어가면 T0도 꺼지고 Y20도 다 꺼지죠. 예, 다 꺼지게 할 거냐, 아니면 Y20만 꺼지게 할 거냐, 요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일단은 뒤쪽에 T0, 여기서 T0가 동작을 하고, 동작하죠. 동작했을 때 Y22가 켜지는 거죠. T0가 동작했을 때 Y22 켜주는 부분 나오죠. 여기 Y22 켜주고, 이 부분 지금 구현한 거고, 여기 이제 자기 유지가 없다. 자기 유지 없이 여기 Y22 자기 유지 없이 할 것 같으면 이게 꺼지면 안 되죠. 이게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 넣어주면 안 되고, Y20만 꺼주게 가운데 뒤에다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T0는 안 꺼지기 때문에 여기 필요가 없어요. 자기 유지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죠. 여기다 넣어주면 T0는 자기 유지 필요 없이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Y21은 Y22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T0하고 반대면 Y22하고 반대하려면 T0를 B 접점 넣어주면 되겠죠. T0 B 접점 해가지고 넣어주면 여기다가 Y22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아주 간단한 타임 차트를 보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작성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렇게 좀 제가 타임 차트 좀 여러 가지를 많이 넣으면 채점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많이는 안 넣을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걸 좀 넣을 테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 문제 정도. 뭐 회로가 좀 복잡해지게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간단한 회로는 좀 구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뭐 질문사항 있나요? 네. 네. 이야기를 할 때는 안 듣고. 그것만 보면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제가, 자료 이게 이야기했죠. 이게, 어디 갔지? 요건가? PLC 실습, 이거 우선 동작 들어간 요 자료 있죠. 그제 수업한 거. 그제 수업했죠. 그전주에 또 했었나? 그전주에 이어서 그제랑 그전주에 이어서 했죠. 요거 자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한 거 추가 자료. 여기 플리커 타이머랑 BCD 변환 추가 자료 있죠. 여기서 아까 좀 제가 설명드렸죠. 하고 오늘 자료 기말고사 이거 오늘 자료도 강의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중간고사 뒷부분이 좀 들어가요. 마스터 컨트롤하고 이거 저기 글로벌 디바이스 커멘트 스테이트먼트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선 동작 순차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전에 이 자료죠. 좀 전에 그 자료.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작성 자료하고 어디 갔지? 안 나왔나? 맞네. 여기는 지난 시간하고 그 전 시간하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늘 좀 추가한 게,
아까 기본적인 프로그래밍하고 타임 차트를 이용한 간단한 프로그램 작성 두 가지 있었죠. 여기 추가된 거. 네. 여기까지가 일단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작성 요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작성은 이런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가서 프로그램 작성하시오 라는 게 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예, 뭐 복잡한 프로그램은 내지 않을 거고 간단한 프로그램 낼 거기 때문에 예, 좀 그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예, 많이 나올 거, 한 80% 정도는 나올 거고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고 뭐 다 나올 수도 있고 한 80%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좀 많이 나오니까 예,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대비는 마치도록 하고요. 자, 개인적으로 질문이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객관식 문제는 중간고사보다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주관식은 단답식 문제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